100세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도 이제는 마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혹시 모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노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검진이 수명을 연장해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는 조금 이해 안 되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은 40여 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한 현직 의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건강검진에 대해 색다른 시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필요 없는 수많은 검사가 오히려 병을 만들고 불안을 키워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물론 아프지 않을 때 미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받는 건강검진이 진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현명한 지혜를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지 마라. 이제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그와 함께 건강검진 결과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어찌 보면 불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더 단명한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다. 왜일까? 첫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받지 않아도 될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 몸에 대해 무서울이만치 걱정한다. 걱정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사고다.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몸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부정적인 사고로 바뀐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많은 것뿐인데 기겁을 하거나 혈압이 조금 높은 것뿐인데 호들갑을 떨고 열이 조금만 나도 해열제를 찾고 식욕이 조금이라도 떨어질라 치면 내 몸 어딘가에 암이라도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에 휩싸인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 건강해지고 싶은데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정반대 상황이 발생한다. 건강은 긍정적 사고에서 나온다. 따라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의료를 받아왔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불필요한 의료의 돈과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 확고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 편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건강검진병. 건강검진병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건강검진만 안 받았으면 걸리지 않았을 병이 있다. 콜레스테롤을 측정했는데 고지혈증이 되어버린 경우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은데 갑자기증이 붙은 환자로 둔갑하고 만 것이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 고요산혈증이라는 병명이 붙고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은데 뇌졸중 예방, 심장병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약이 처방된다. 골밀도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골다공증이란 병에 걸려 약을 먹게 된 사람도 부지기수다. 스스로의 건강이나 생명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새치여에 감쪽같이 속고 만 셈이다. 간장이 조금 안 좋을 뿐인데 만성간염에 덫에 걸리거나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는 담석이 조금 발견되었다고 해서 담석을 분해하는 약을 먹게 되는 등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붙는 병명은 많다. 그리고 그 수만큼 먹어야 하는 약도 많아진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약간 혈압이 높았다는 이유로 고혈압증 환자가 되어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지도 모른다. 잠깐 검사를 받았을 뿐인데 환자로 둔갑하고 만다. 건강검진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진짜 병이고 무엇이 가짜 병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몸에 쩔쩔매며 늘 걱정만 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어느새 건강검진병이 찾아든다. 건강검진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럼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좋을지를 말하기 전에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하는지부터 생각해보자. 먼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희는 괜찮지만 일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검사 결과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괜찮다는 태도로 검사에 임하자.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건강검진을 받지 말자. 그러지 않으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되레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한다.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영리한 사람은 감기에 걸린다.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 왜 영리한 사람은 감기에 걸릴까? 바보는 추운 날에 벌거벗고 있어도 감기 자체를 모르므로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걱정을 안 한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에 놓이지 않음을 뜻한다.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영리한 사람이 추운 날 벌거벗고 밖에 서 있다면 어떨까? 감기 들겠다, 폐렴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처럼 감기에 대해 극도로 걱정한다. 걱정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영리한 사람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불안에 떠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기에 걸리고 병에 걸린다는 뜻이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레 병을 불러들이고 만셈이다. 병을 불러들이는 건강검진이라면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럼 건강검진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했지만 건강검진 받기를 잘했다거나 목숨을 건졌다고 생각되는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빈혈 검사를 받고 나서 그로 인해 목숨을 건졌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신장 검사나 요산 검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콜레스테롤도 예외는 아니다. 흉부 사진도 위 엑스레이도 마찬가지다. 암은 많이 발견했지만 이 때문에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언어상으론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지만 골밀도 검사는 애초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심전도 검사도 다양한 이상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조기에 발견했다고 해서 목숨을 건진 예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 결핵을 예방한다면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에게 소스라칠 정도의 아픔을 주는 예방접종 주사는 BCG다. 그런데 BCG는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한다. 미국도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BCG 접종을 하지 않는다. BCG는 세계보건기구가 인도에서 대대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결핵 예방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3만 5천여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해 2,3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15세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통계가 있다.
결핵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을 대한민국의 병원들은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실을 동료 의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의사 대부분이 BCG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와 과잉 치료에 대한 폐해도 지적하고 싶다. 한 예로 갑상선암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cm 미만의 작은 갑상선암 비율은 1962년 6.1%에 불과했지만 2009년 43.1%로 증가했다. 또 한국인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영국의 15배다. 이 같은 결과는 순전히 과잉 진료에 있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30년간 갑상선암 사망률에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갑상선암이 급증하는 것은 과잉 진단이 초래한 감염병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의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중 하나가 나쁜 의사다. 환자보다는 돈을 더 생각하는 의사, 과학보다는 경제를 더 우선시하는 의사다. 당뇨병도 아닌데 인슐린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 아무렇지도 않은데 엑스레이를 찍는 의사, 무좀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머리 CT까지 찍는 의사, 아무한테나 정맥 주사를 처방하는 의사, 감기에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의사, 이 밖에도 비슷한 사례의 의사를 많이 보아왔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콜레스테롤이나 요산, 혈압을 약으로 낮춰야 한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의사, 건강검진을 받아야 오래 산다고 믿는 의사 등이다. 모두들 해당 지역에서 명성도 높다. 하지만 사람이 좋다고 해서 잘못된 의료를 해도 좋은 건 아니다. 공부하지 않는 의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의사라고 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인간의 신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진찰하는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그리고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국민이 얻는 정보의 대부분은 언론 매체에서 나온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는 나라 전체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국민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알게 된 것도 분명 언론 매체를 통해서일 것이다. 그 언론 매체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잘못된 정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언론은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어떤 의도로 공개됐는지를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보도해야 한다. 한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대학 교수가 한 말이니까 맞겠지 하는 심정으로 보도한다. 학자가 주장하는 의견을 언론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보도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잘못된 지식에 파묻히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 환자 여러분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쁘기는커녕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고 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오해다. 400이나 500쯤 되면 몸에 해롭다고 해도 되지만 250이나 300 정도를 가지고 악당 취급하는 걸 보면 콜레스테롤이 가엽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가엽다기보다 너무나 비과학적이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해로운 요소라고 하면 안 된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다. 몸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초를 이룬다. 혈관을 강화하고 신경을 형성하는 재료이기도 하다.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아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엄마의 젖에는 다량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 특히 출산 후 2주 이내의 모유는 고콜레스테롤 모유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그만큼의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한 모유를 먹음으로써 뇌신경이 활성화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뇌졸중에 걸리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뇌졸중에 걸리기 쉽다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지금까지 뇌졸중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에게서 발생했다. 낮은 영양 상태의 저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약해지는 것이다. 저콜레스테롤은 절대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악성 질환에 걸린 사람을 보면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이들 중에는 성격이 흉포하거나 사회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250 전후의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데이터도 있다. 하지만 220을 넘으면 위험하다거나 220 이하 또는 200 이하의 사람이 오래 산다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 또 이상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식사에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는다. 달걀을 먹지 말라느니 먹으려면 일주일에 하나만 먹으라느니. 연어알이나 연어알로 담근 젓갈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우유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이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환자는 먹고 싶은 것도 꼭 참으면서 식사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다시 진료실에서는 의사로부터 더 엄격하게 식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결국 콜레스테롤 노이로제에 걸린다. 식사에 신경을 쓰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까? 달걀을 먹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최근 연구는 분명히 보여준다.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조금씩 실리기 시작한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공부하지 않은 의사뿐이다. 낡은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에게 지시받은 환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으면서 열심히 식사를 조절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식사를 조절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바꿀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운동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를 줄 수는 없다. 흔히들 의사는 식사 조절과 함께 운동을 권한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까?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을 걷거나 뛰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식사에 주의하면서 운동하기를 권한다. 식사나 운동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다. 또 산책을 권하는 의사도 있는데 산책 정도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없다. 산책으로 안 되니까 조깅으로 강도를 높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봐야 헛일이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신경을 끄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과도한 식사 조절도 중단하자. 운동에도 지나친 기대는 하지 말자. 운동 자체는 중요하다. 운동이 쓸데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 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런 사실에 자신감을 갖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일희일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콜레스테롤 걱정은 그만두고 먹고 싶은 것은 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콜레스테롤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이제 그만 먹자. 물론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진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 사람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에도 부작용의 위험이 숨어 있다.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이유는 몸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이 아니면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몸이 그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방법을 동원한다. 그 결과가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인 셈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몸에 가장 좋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몸이 다른 기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공 약물로 회방을 놓아야 하겠는가? 콜레스테롤이라는 한 가지 물질에만 자극을 가할 경우 다른 쪽의 균형이 깨진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물은 수천, 수만 가지 물질의 미세한 균형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그 때문에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에만 변화를 준다면 좋을 리가 없다. 물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다는 말은 아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그것을 약으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제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덧붙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대부분 값이 비싸다.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의료비는 크게 차이가 난다. 기껏 돈을 들였는데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그런 낭패가 또 어디 있겠는가.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여행이라도 가기 바란다. 콜레스테롤에 신경 쓰지 않으면 검사받을 필요도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검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병원에 가는 교통비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의사를 만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자세한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를 했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까? 수명이 늘어날까? 더 건강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면 이런 검사에 돈을 써도 보람이 있겠지만 자세한 검사를 하든 안 하든 건강이나 수명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건강이나 수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낭비 아닌가. 낭비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다. 직장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건강보험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재정위기로 치닫는다. 혈압약도 마찬가지다. 유산약도 그렇고 건강검진도 똑같다. 필요도 없는 의료행위가 의료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다. 그 결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비싼 의료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고지혈증이라는 이름은 참 잘도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사람들은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결코 증을 붙여도 되는 병은 아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든 낮든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는 얼굴 모양이 둥글든 네모나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말 무서운 것은 고지혈증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아닐까. 공포는 분명 생명을 단축시킨다. 콜레스테롤 공포증은 단기간의 공포로 끝나지 않는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 이어지는 공포다. 공포를 안고 살면서 장수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예 신경을 끄기 바란다.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뚱뚱한 편이라면 콜레스테롤보다는 몸무게에 신경 써야 한다. 만약 당신이 운동 부족이라면 운동에 좀 더 신경 쓰기 바란다. 육식을 주로 한다면 채소 섭취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수면 부족이라면 잠을 좀 더 많이 자자.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질이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그렇게 할 때 콜레스테롤은 확실히 개선될 것이다.
나이 들수록 꼭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첫째,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마음에서 떨구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건강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자꾸만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싶어지는 건강검증병에 걸린다. 무슨 방법을 쓰든 나이는 먹게 되어 있고, 무슨 수단을 강구하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나이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노화라고 한다. 피부는 윤기를 잃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어 빠진다. 눈도, 이도, 귀도 점점 기능이 떨어진다. 뇌도 줄어든다. 몸속 구석구석 퍼져 있는 혈관은 뻣뻣해진다. 모든 기능이 쇠약해진다. 체력도 떨어지고 숨도 헐떡이게 된다. 모든 것이 노화한다. 이 노화에 의한 현상은 증을 붙이는 병이 아니다.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노화에 의한 신체의 변화, 그래도 힘껏 생명을 오래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노화 현상인 셈이다. 그 때문에 중년을 넘어선 사람들의 혈압을 고혈압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고혈압 상태일 뿐이다. 노화하여 뻣뻣해진 혈관 속을 피가 구석구석까지 돌게 하는데 필요한 힘이 곧 높은 혈압이다. 그래서 약은 필요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요산혈증, 고지혈증, 골다공증 등은 노인에게 병이 아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다. 여기에 잘 듣는 약이 있을 턱이 없다. 세월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세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함께 가야 한다. 둘째,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처럼 쓸데없는 것은 모르는 편이 행복하다. 쓸데없는 것이란 몸에 관한 사실을 뜻한다. 예를 들면 혈압.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신의 혈압을 알아서 뭘 어쩌겠는가. 쓸데없이 측정하니까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놀라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다. 높든 낮든 생명에 아무 지장도 없는 것을 측정하니까 걱정된다. 측정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는 제일이다. 마음이 안정되면 살아가려는 힘이 크게 솟는다는 사실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암을 발견하니까 죽을 때까지 고통이 이어진다. 암은 아무리 일찍 발견해도 결국 죽는다. 모르는 게 약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살다가 죽기 2~3개월 전에 알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셋째,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법이다.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원인이 나쁜 것이다. 가시에 손가락을 찔려 아프다고 하자 아프다는 결과는 가시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이 되는 가시를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먹을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아픈 것은 가시에 찔렸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든 아픔의 원인인 가시를 뽑는다.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혈압에 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는다. 올라간 혈압을 약으로 내리고 올라간 원인, 즉 가시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아프다면 가시를 뽑자.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올린 원인부터 치료하자.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대학의 교수들도 의사들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그들은 혈압은 낮추는 것이 좋다고 신앙처럼 굳게 믿고 있다. 믿음이 있는 자, 너희는 돈을 벌어 행복하겠지만 환자는 우라통이 터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었으면 싶다. 콜레스테롤이든 요산이든 기타 모든 것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주기 바란다. 결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원인이 나쁜 것이다. 그런데도 결과만 나쁜 것으로 취급하여 두들기는 것이 현대의학의 모습이다.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 받은 건강검진 때문에 불안만 쌓인다면
무엇을 위한 건강검진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건강검진은 현재 자신의 건강 정도를 알아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활용했으면 싶다.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전한 상태를 뜻한다. 건강의 건은 튼튼함을 뜻한다. 튼튼함은 육체의 건강을 나타낸다. 그리고 건강의 강은 평온함을 뜻한다. 즉, 마음의 건강을 나타낸다. 이처럼 건강이란 육체와 정신이 일치되어 건전한 상태를 나타낸다. 건강검진은 육체의 상태만을 진단하는데 그 건강검진 때문에 불안과 공포로 마음이 병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검진 결과로 나온 항목에 수치가 높든 낮든 생명에는 거의 상관이 없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란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가게 되어 있다. 생명이 걱정된다면 몸에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불안이나 공포, 걱정 같은 부정적인 사고는 생명을 단축시킨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면 콜레스테롤로 목숨을 잃기 전에 그 걱정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오늘은 현직 의사가 40년간 환자를 진료한 경험으로 엮은 책 건강검진의 두 얼굴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건강검진에만 몰두해 왔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은 건강검진으로 나타나는 수치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검사도 있겠죠. 검진 항목에서 꼭 필요한 것과 아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넘쳐나는 의료정보의 홍수 속에서 광고성 기사나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의사들의 말에 무조건 휘둘리지 말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건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또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